네, 연초 이후에 바이오 제약주들이 괜찮습니다. 또 1월에는 JP모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제약주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전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이제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뭐 투자 의견도 주시고 타픽 종목도 얘기했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연초부터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바이오 제약 업종이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역사적으로는 네. 우리나라는 12월이 바이오 업종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월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반영이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기대감으로 먼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가 개최됨으로써 1월에 조금 더 라이선스 계약 M&A가 많이 나오면서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역사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 해부터는 확실히 12월 그리고 1월에 라이선스 계약과 M&A가 정말 쏟아지면서 우리나라와 해외 모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실제 실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이제 곧 공개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바이오에 있어서 옛날만큼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모멘텀이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국내 대장 기업인 삼성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는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올해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기존에 진행하던 수주들이 뭐 이미 다 플래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서프라이징한 실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올해 뭐 추가적인 공장 착공 혹은 대규모 수주를 하나 더 받는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업사이드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바이오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JP모건 컨퍼런스 이제 참여하는 회사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데가 좀 있을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라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요. 네네. 발표를 해야 이제 참여를 제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발표를 하는 기업은 이제 메인 트랙에서는 삼성바이오틱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션에서는 SK바이오팜과 유한양행이 발표를 네네.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발표를 하는 기업은 이 정도가 다고요. 나머지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미팅을 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 이제 만남 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가서 이제 뭐 많은 기업들과 미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많습니다만 지금 당장 딜이 나올 거야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차후 있을 계약에 대한 그런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라. 약간 이런 얘기로도 들리네요. 그렇죠. 사실 JP모건 컨퍼런스가 원래 개최된 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세론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딜이 바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세론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이게 뭐 미팅을 하고자 하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딜이 나오는 거는 좀 미뤄둬도 되고 이때 만약에 이제 파트너사가 자신의 물질을 발표해주거나 직접 발표를 하는 이제 SK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켜볼 만은 했던 그런 사례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이 바이오 제약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셀트리온이었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 주가가 좀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합병 맞아요. 때문인데 계열사 하나의 합병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이제 뭐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6개월 내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을 진행하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네. 뭐 6개월 내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연내에는 그 셀트리온 제약 합병까지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드디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신주가 상장이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재무제표가 많이 간단해지고 좀 클린해지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당장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두 기업을 합산한 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이제 내부 거래 때문에 줄어들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직접 판매에 더불어서 램시마이스시라는 신약 출시에 따른 이제 네. 영업이익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하시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조금 쪼그라들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합병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남아있는 제약도 합병 단계에 가면 제약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오른 이유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트리온의 합병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에 따라서 뭐 오르는 것도 맞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 실적이 거의 안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냥 딱 합병 모멘텀 플레이 정도가 적합하지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국내 바이오 제약 업계 중에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결과가 아주 기대되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를 꼽고 계세요?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올해 3월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승인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쪽도 사실 시장이 너무나 크잖아요. 너무나 큰데 이렇다 할 만한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약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들도 관심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제 올릭스나 한미약품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아니라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 올해 유지요법에 대한 승인 신청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도나nemab까지 승인을 받게 된다면 알츠하이머 시장도 다시 한번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최근 라이선스 계약 트렌드는 거의 항암제나 항암제 중에서도 ADC 쪽이 유독 많은데요. ADC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 작년 말에 이미 대규모 빅딜을 진행했지만 올해도 좀 추가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기술 이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그렇죠. ADC 계약이 거의 뭐 1, 2주에 한 번꼴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플랫폼 3사 중에서 또 알테오젠이 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크와의 독점 계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의 출시에 따른 그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뭐 기술 이전이 아니라 인수까지 된다는 얘기까지 작년에 시장에 좀 돌았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머크에서 이제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이니까 올해 알테오젠도 조금 볼만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하나 연구원께서 보시는 2024년도 탑픽 종목 어떤 겁니까?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첨생법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포치료제의 임상에 대한 그런 확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치료제 쪽은 지시셀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약이 없는 분야에서 혹은 시장이 큰 분야에서 신약이 나올 경우 관련된 기업들이 관심을 받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은 NK맥스가 그리고 표적항암제 쪽은 보로노이의 임상 데이터가 올해 발표되는 걸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 중 하나가 또 비올이 있는데요. 비올은 올해 ITC 결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니들 RF에 대한 그런 특허를 비올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다 소송을 하게 될 거고요. 그에 따른 좀 합의 혹은 결과를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게 아니더라도 실적 또한 올해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도 마지막으로 말씀만 드리자면 대형주 중에서는 SK바이오팜이 올해 흑자 저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종목 말씀하셨거든요. 2개로 압축하면? 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SK바이오팜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표적항암제 기업 중에서 보로노이의 임상 데이터를 올해 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압축하라 그러면 제일 부담 느끼실 텐데 그래도 말씀을 2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올해 바이오 투자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